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완전한 기능경제 네 번째 주제인 파워의 주기적 순환과 완전한 기능경제의 네 번째 강의 경제 주체의 완전 기능 경제적 파워 창출 전략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물리 시간에서 파워는 그 벡터로서 방향성과 크기를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인간이 창출한 그 파워이기 때문에 방향성과 그 크기를 가집니다. 인간이 창출한 이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파워 창출 과정에 작용한 파워의 다섯 속성의 패턴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파워의 소구력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소구력이라는 것은 파워나 파워 주체와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파워 결합에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파워의 크기는 바로 파워 창출 과정의 작용에는 가치와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는 다른 파워 욕구를 충족시킬 때 이러한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가치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치화는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상대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므로 바로 가치화는 욕구를 수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파워의 가치화는 파워의 크기와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보기 때 우리가 파워 창출에서 가치화를 기반으로 파워 다섯 속성의 능률적 동시다발 작용은 완전 기능 파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다발 작용한다는 말은 바로 파워의 완전한 소구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가치화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파워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 기능 파워는 바로 주체적 내지 객체적 파워 변화를 통해서 파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파워는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파워 요소와 파워 다섯 속성이 결합해서 바로 가시적 또는 비가시 경제적 파워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파워 창출이 바로 우리의 파워 행사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완전 기능 파워는 경쟁 우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파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파워 창출 과정에 작용하는 파워의 다섯 속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생각 행동은 하나 이상의 파워 속성에 지배됩니다. 동일한 이유로서 고객의 구매 행동은 하나 이상의 파워 속성에 지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구매 행동에서 창조 속성이 작용하게 되면은 창조 속성은 바람직한 욕구를 찾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 속성이 작용하게 되면은 새로운 상품 또는 독창적인 것이나 또는 신기한 거나 오리진적인 그런 상품을 선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존 속성이 구매 행동에 작용할 것 같으면 보존 속성은 고유한 가치나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런 보존 속성을 구매자로 하여금 개성적인 상품을 선호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결합 속성은 사람들 간의 결합이나 통합을 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결합 속성이 구매 행동에 작용할 경우는 공감적인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지배 속성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지배 속성은 바로 경우에 따라서 과시적 소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상품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귀속 속성은 바로 구매 행동에 작용할 때 이 귀속 속성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종속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귀속 속성은 유행하는 상품을 그런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다섯 속성에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품이라는 상품, 즉 고급 상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표 4-5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4-5에 보게 되면 명품은 대개 다른 회사와 구별되는 독특한 상품입니다. 이건 바로 명품 속에 나타난 파워의 창조 속성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급 상품, 즉 명품 상품은 우리 알다시피 다른 회사 의미 있게 차별화된 그런 상품입니다. 이건 바로 개성적이고 전통을 가지거나 역사성 있는 상품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파워의 보존 속성의 특성입니다. 또한 명품은 알다시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걸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보다 많은 소비자하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결합 속성에 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명품에 포함된 결합 속성은 많은 소비자가 명품에 대해 구매 동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지배 속성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보다 큰 과시적 소비를 나타냅니다. 명품에 포함된 이 지배 속성은 바로 명품 시장을 선도한다 하는 것이죠. 즉 명품에 포함된 그 지배 속성이 바로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배 속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욕구를 쓰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속 속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행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구매 행동을 유발합니다. 명품은 바로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람을 하여금 구매하게 하고 또한 구매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명품에 포함되어 있는 귀속 속성에 의한 특성에 의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화 과정에서 사용한 파워의 다수는 각각 제품의 고유한 소구력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소위 명품이나 고급 상품은 바로 뭐냐? 파워의 다섯 속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그런 상품이 바로 명품이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파워 다섯 속성의 특성이 바로 제품의 소구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품의 소구력은 파워의 다섯 속성이 있는 것인데 파워의 영향에는 무엇에 관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파워의 영향력은 바로 파워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의 크기는 우리가 파워의 부피와 파워의 밀도의 상호작용이 있어 곱셈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파워의 부피는 파워의 시간적 및 공간적 지배 영역이고 이건 바로 그 파워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파워의 공간적 지배 영역은 바로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집단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파워의 시간적 지배 영역은 파워에 영향이 미치는 시간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부피도 바로 파워의 시간적 지배 영역과 파워의 공간적 지배 영역의 곱셈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파워의 밀도는 바로 뭐냐면은 파워가 상대 욕구나 가치를 만족시키는 정도로서 파워의 강도나 영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흥미있는 것은 파워의 크기는 그 부피보다 파워의 비중에 보다 의존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많을 경우 파워 부피는 클 수 있으나 그들의 영향은 바로 부피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특정 상품이 고객을 보다 만족시키고 이것을 선호하는 고객이 늘어날 경우 해당 상품은 패션이나 유행을 주도해 시장을 선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의 경우에 여론의 강도와 지지율이 국가 정책을 흔히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파워의 가치화가 바로 파워의 크기나 영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가치화가 파워의 그 영향에 관계하는 실증 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4-6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63개의 기업에서의 가치화 정도와 그들의 경영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군 기업을 보게 되면 1군의 20개 기업은 가치화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에서 모두 마이너스 값을 제거했습니다. 3군 기업을 보게 되면 이런 가치와 다섯 결정 요소 모두가 플러스로서 큰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군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활동에서 가치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1군 기업에 보면 가치화가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의 우리가 경영 성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4-8에서 보게 되면 녹색 부분은 지적 재산권의 증거를 의미하고 회색 부분은 신제품과 개선된 제품 출시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부분은 제품 혁신의 매출 기억 정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청색 부분은 시장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가치화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1군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은 바로 이런 네 가지 차원의 경영 성과에서 모두 크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3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들은 가치화가 잘 되고 이런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바로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경영성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군 기업을 보게 되면은 바로 가치화가 중간 수준인데 이런 이군 기업으로 평균 수준의 경영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성과는 가치화 수준에 따라서 경영 성과가 향상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화 과정에 작용한 가치화 5 결정 요소는 각각 제품의 고유한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파워는 벡터로서 파워의 방향성과 파워의 크기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의 방향성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파워 창출 과정에 작용하는 파워의 5 속성의 활성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파워의 소구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워의 가치화는 바로 파워의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제품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파워의 가치화 정도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워의 소구력과 파워의 가치화 정도를 각각 X축과 Y축으로 나타낸 것을 바로 국가 경쟁력 그리드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 경쟁력 그리드는 파워의 소구력을 X축을 하고 파워의 가치화, 즉 파워 영향력을 Y축으로 한 그런 그리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 때면은 파워의 소구력과 파워의 가치화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 파워를 혁신형 파워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파워의 가치화가 잘 되고 있지만도 파워의 소구력이 낮은 것을 고객 지향적 파워라 얘기합니다. 파워의 소구력은 높지만도 파워의 가치가 낮은 것을 동기 유발형 파워라 합니다. 잠재형 파워는 파워의 소구력과 파워의 가치가 모두 낮은 그러한 것을 잠재형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파워들이 바로 나타낸 경제적 성과를 보게 되면 혁신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산업에서 또는 조직의 평균 훨씬 큰 성과를 나타냅니다. 고객 지향층과 동기 유발형은 바로 자신이 속한 영역이나 산업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는 그런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재형 평가는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평균 미만의 성과를 기록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 경쟁력 그리드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국가의 구성원들이 국가 혁신형의 30%, 또한 고객 지향형과 동기 유발형의 모두 50%, 그리고 잠재형의 20% 분포한 것, 즉 30, 50, 20의 분포를 한 것을 바로 우리는 국가 경쟁력 표준 수학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한 국가가 바로 그 구성원들이 표준 수학 분포 이상의 분포한 기업들은 바로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 경쟁력이 표준 수학 이상의 국가는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혁신을 유발하고 국가 경쟁 우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경쟁력 그리드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 진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분야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파워를 창출합니다. 이들이 창출한 파워가 바로 파워의 국가 경쟁력 그리드상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해당 분야의 경쟁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경제 분야에서 바로 이들이 창조한 혁신형의 30%, 고객 지향형과 동기 유발형의 합해서 50%, 잠재형의 20%였다면은 이러한 국가는 바로 경제적 경쟁 우위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 그리드는 바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진단을 위한 그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라는 것은 바로 그 방향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파워의 상술 과정에 작용하는 파워의 5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파워의 소구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영향력은 바로 파워 창출 과정에 나타나는 파워의 가치화를 의미하고 이 파워의 가치화는 바로 뭐냐면은 파워 결합을 유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파워의 소구력은 파워의 결합을 만드는 동기를 만드는 그런 것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소구력이 높고 파워의 가치화가 모두 높은 이런 파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바로 경쟁 우위를 누리는 그러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워 창출 과정에서 파워의 가치화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인 동시사업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은 파워는 바로 파워의 주기적 순환을 만들어내고
국가 경제를 이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 주체들에 의한 경제 활동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 참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